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지만 직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직업이 생긴 시점에도 그런데 100년 전엔 더 말할 것도 없죠. 제 아무리 유럽이라 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은 뻔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 특히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공장 노동자나 부유층의 하녀 말고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당시 도시 여성들의 선망의 직업 중 하나가 백화점 점원이었고, 그 시절 연예인들인 무용수들의 다수가 부자 스폰서를 뒀다는 점을 봐도 일자리가 얼마나 제한적이었으며 수입 또한 부족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리도 얼마 없고 보수적이었던 시절, 수녀에서 매춘업자로 전직해 뉴스에 오르내리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든 수녀로 이름을 떨치기도 했던 유진이 기유라는 인물인데요. 과연 그녀는 어떻게 수녀에서 매춘업자로 변신하게 된 것일까요? 유진이 기유는 1861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유복했던 그녀의 집안은 아버지의 투자 실패로 한순간에 몰락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어린 시절 수녀원의 기숙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죠. 학위까지 딴 그녀는 그 시절 여성 중 보기 드문 인텔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도 파산했고 적당한 혼처를 찾기도 어려웠던 그녀는 기독교에 헌신하기로 하고 파리의 성모 수녀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큰 뜻을 품고 수녀원에 들어갔으나 이내 곧 환멸에 빠지게 되는데요. 두 차례나 루마니아의 수녀 공동체에 파견되는 등 고된 생활을 했지만 12년간의 수녀원 생활을 마친 뒤 종신서원을 신청했을 때 수녀원장은 그녀의 신청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말이죠. 분노한 그녀는 교황에게 항의 서한을 보내고 수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만 2,000프랑의 배상금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녀원을 나온 그녀는 당장 먹고 살기 위해 가정교사 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한 포주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된 이후 직접 매춘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매춘업에 뛰어든 그녀는 기발한 마케팅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채찍을 들고 서 있는 자세로 사진을 촬영한 그녀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안했죠. 흔히 SM이라고 이야기하는 때리거나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서비스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 것입니다. 제목부터 수녀라는 제목을 달았던 이 광고는 엄청난 화제가 되었습니다. 채찍 맞기는 제 기쁨입니다 라는 도발적인 글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수녀원에서 채찍으로 체벌을 받았던 경험이 녹아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오늘날 그녀의 기록이 세세하게 남은 것은 이 시기 경찰에 입건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경찰들은 막상 그녀를 구속했다가도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사업은 꾸준히 번창할 수 있었고 지점들까지 낼 정도였다고 하죠. 머리가 비상했던 그녀는 몇 차례 입건 뒤 경찰들을 활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름의 양심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녀는 미성년자들을 고용하지는 않았는데 당시에도 미성년자 매춘은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자신이 업계에 종사하면서 그러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이러한 제안은 높으신 분들의 구미에 맞았고 오랫동안 파리의 매춘업자로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죠.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여인이지만 그녀의 말년에 대해서는 그리 알려진 게 없습니다. 그녀에 대한 마지막 공식 기록은 55세의 나이에 30살이나 연하인 아일랜드 출신 의사 존 딜런 맥코맥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매춘업에 몸담으며 남자들에게 환멸을 느꼈을 법도 한데 말년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